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죠. 지난 2월, 이게 2월 8일 그랬는데, 지난 2월 2일, 2월 1일인가요? 예, 지난 2월 1일. 지난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군요. 지난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생신 때, 그때 그 애국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유영아 변호사가 전해주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애국당을 뭐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주 토요일 날 떠들어댔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님 면회를 하고 나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영아 변호사한테 말하기를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가 수고한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2월 8일 날 오늘 아침에도 이 애국당의 이규리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유영아 변호사가 애국당에게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당에게 뭔가 말을 전했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 유영아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애국당에게 전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의 제목은 뭐 유영아 변호사가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 이것은 거짓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해서도 안 된다. 애국당에게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애국당을 지칭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떠한 메시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대한애국당을 찝어서 조원진을 콕 집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TV조선에 나온 이야기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애국당을 칭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애국당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내는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원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 말도 유영아 변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국당에 있는 애국당을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이 이규리라는 여자의 이 방송 제목을 보세요. 오늘 아침 거. 애국당에게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이런 얘기 없다. 애국당에게 뭘 전한 메시지가 없다. 이규리는 지난 1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대구에 어떤 태극기 애국 동지께서 그 인터넷 이메일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에. 그런데 그것을 보냈더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병원에 출입하시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규리가 뭐라고 방송을 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대구에 있는 애국자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대한애국당 잘한다 고맙다고 했대더라. 그런 방송을 그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규리는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요. 애국당에게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 왜 일어나요? 네, 그리고 우리 김보민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기리디님하고 김보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포유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가 2월 7일 TV조선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뭐 황반지 뭔지 저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거 모르겠고요. 단지 뭐냐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에서 저 얘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구치소 안에서의 사실들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내용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 메뉴에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화가 아니라 하입니다. 하. 유영하 변호사님 TV조선 출연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 4회 재판은 정말 살인적인 일정이었다. 그것을 많이 재판부에다가 항의를 했었는데 참 그 엉터리 같은 재판을 해왔다. 만약에 주 1회 정도 재판이 진행됐다면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를 더 주장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주 4회 재판을 하면서 도저히 그 저런 시간 속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는데 상당히 무리한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최순실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셨다. 네 번째,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심경 내비친 적 없다. 지난번에 어떤 그 변호사가 책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 흐느꼈다. 그 9번에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서럽게 흐느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당 창당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다. 여섯 번째, 황교안이 4차례 접견 신청했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접견이 거부당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영하가 그것을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다. 일곱 번째,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대회 관련 언급한 적 없으셨다. 여덟 번째, 황교안을 친박이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친박 아니라고도 언급한 적 없어. 뭐 아무 얘기를 안 한 거겠죠. 황교안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이 방송에 들어보니까 그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태극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태극기를 드신 애국자들을 알고 계신다. 그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뜨문뜨문 간혹가다 한마디씩 하는 것을 이렇게 유영하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영하가 판단을 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태극기 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태극기 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애국당이 정말 수고를 했다. 애국당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조원진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영하 변호사는 이 TV조선에 나와서 말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은 태극기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 뜸은 조각조각 말씀이나 이런 뉘앙스를 표현하셨는데 유영하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유영하가 생각을 했을 때 유영하 판단에 말을 하니까 유영하가 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은 태극기 드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는 말은 유영하의 말이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태극기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읽었다 유영하가. 그러니까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냐 이거. 왜 자꾸 파냐. 돈이 모자른가요? 지금 뭐 애국당에 돈이 잘 안 들어가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이렇게 팔아야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애국당을 뭐 칭찬하고 조은진 대표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그런 뭐 비슷한 말을 꼭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왜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태극기를 들고. 벌써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지고 이규리는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있어. 두 번이나.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을 팔아? 왜? 너희들 힘으로 해보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못하면 방송 접으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지 않으면 당 운영이 안 되면 당을 해체하란 말이야.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방송 제목을 달고 거짓말을 하면서 왜 태극기 그 민초들의 순수한 마음을 후리냐 이거야. 왜? 돈이 모자릅니까? 아니면 자한당의 당 대표 할 때 그 애국당의 조은진의 몸값을 올리고 싶습니까? 조은진의 값을 높게 매겨서 팔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유 좀 압시다. 이유 좀. 예?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냔 말이야. 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 이 말 좀 해봐요. 에? 토요일날 태극기 든 민초들이 모이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시키자. 그 말 좀 해보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복귀 이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팔아먹기만 하냔 말이야.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10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은 신문도 읽지 않고 이 애국 그 시민들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편지만 읽으신다.
11번째, 대통령님 가족을 안 만나시고 참고 정말 보고 싶지만 참고 견딘다고 유영하 변호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2번,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뭐 몸무게가 30kg가 돼가지고 위독한 상태인 것처럼 막 유튜브 방송에서 막 떠들어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위독하지 않으시다. 건강 상태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위독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몸무게 30kg으로 굉장히 위독한 것처럼 방송하는 유튜브 거짓말이다. 아니 평상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위독하다고 말하는 그 홍빠 유튜브 방송 참 사악합니다. 그런 자들 보면은. 13번째, 대통령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책상과 의자를 넣어드렸다. 처음에는 책상과 의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 그런데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니까 관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도 책상과 의자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참 이 인간들이 말이죠.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냐.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셨을 때는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원의 수익을 올렸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국민연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팩트를 좀 얘기해 보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 그런데 문재인 때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 그런 팩트를 좀 얘기해 보란 말이야. 그런 팩트를. 우리 관음 정사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팩트를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세계에서 혁신국가 성적을 매겼는데 혁신국가 세계 1위 1등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근데 문재인 때는 12위, 13위 떨어졌어요. 그런 팩트를 좀 얘기하란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맨날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마이크 들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란 말이야. 진실을.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당비 더 거둘까? 어떻게 하면은 당원들 더 끌어모을까? 그걸 목표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팔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과 명예회복과 청와대 복귀를 위해서 좀 태극기 들고 마이크 들고 떠들으라 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행을 이용해서 당원 수 늘리려고 하고 당비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 하란 말이야. 당원들 더 높이고 당비 더 많이 거두려면 네 힘으로 하라고. 네 힘으로. 왜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 팔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팔아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면서 해야지. 왜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이 애국당 수고한단 말 하지도 않았는데 조원진 수고한단 말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왜 거짓말을 하냔 말이야.
언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짓말하라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진실. 예, DNDUS님의 정성스러운 후원에 슈퍼챗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인간들이 너무나 사악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역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정말 진실성 있는 애국자님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조원진하고 그 당에서 월급 받아 먹는 그 사람들 빼고 그 족바들 빼고 정말 그 순수한 애국심으로 서울역 그 집회에 가는 사람들 있다는 거 압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가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이 조원진 체제가 없으면 여기에 서울역 모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까봐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조원진이 물러나면 조원진 물러나라. 내가 LA가 당 대표하면 박근혜 대통령님 2달 안에 내가 석방시키겠다 말이야. 애국당 당원들이 30만 명, 50만 명, 20만 명 이러죠. 지금 조원진은 2년 동안 대한애국당 끌고 오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감옥 안에서의 처우를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조원진이 당원들 데리고 병원에 몇 번 갔죠. 그 꼬라지를 그 조원진이 병원에 오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갈 때 조용히 가잖아요. 말도 안 하고. 지하실을 통해서 가잖아요. 거기에서 벌써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다. 2년 동안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조원진이 지금 뭐 관심사가 뭐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김진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300명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을까 그거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리고 조원진 밑에 그 붙어있는 애들, 그 월급 받는 애들, 걔들도 그거 왜 붙어 있겠어요? 뭐 나중에 비례대표 자한당에 들어가면 따라서 조원진 따라서 자한당에 들어가면 비례대표라도 하나씩 얻을까봐 국회의원 배지 다를 수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정말 제대로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리고 서울역에 태극기 들고 오는 민초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오는데 내가 여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누구는 애국 활동하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희생해가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똑같이 태극기 들면서 월급 받으면서 태극기 활동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벌써. 월급 받으면서 뭐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조원진이 당 대표 그만두면 그 월급 받는 애들이 월급 못 받을까 봐 조원진을 위해서 또 막 충성을 벌이겠죠. 인간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이 자기를 임명해서 월급을 줬는데 그 사장이 물러나면은 자기 월급 안 줄 거 뻔히 아니까 그 사장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을 바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겠는데 서울역에 나가시는 분들이 조원진 말고 대안이 없다. 그래서 조원진이 잘못한 거 알지만 서울역에 매주 나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조원진이 당대표 나가고 저 LA가 당대표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2달 안에 내가 석방시킬게. 20만 당원, 30만 당원, 50만 당원 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서청대 구치소에 우리 다 감금되면 되잖아. 예? 내가 LA가 당대표가 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서청대 구치소에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당직자들 전부 다 서청대 구치소에 감금될 각오하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당대표가 서청대 구치소 들어가고 당직자들이 서청대 구치소 들어가고 그러면 20만 당원 다 서청대 구치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경찰서가 다 미어터져. 경찰서 업무 못 봅니다. 검찰들 업무 못 봐요. 구치소에 20만 명, 30만 명 다 수용 못 해. 왜 그렇게 못 나가냐 이거야. 왜 못 해 그렇게 왜? 어? 그런 배짱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왜 맨날 태극기 들고 서울역 나가서 왜 대안이 없다 그래? 대안이 있잖아. LA를 갖다가 당 대표 시켜보란 말이야. 내가 제일 먼저 총 맞을 각오하고 내가 청와대 앞장설 테니까 말이야. 나만 총 맞는 거 아니야? 당직자들 전부 다 총 맞게 내가 앞장서면 되잖아. 그래서 한 10명만 총 맞아 죽어봐. 청와대 앞에서 정말. 10명만 총 맞아 죽어봐. 이 LA를 비롯해서 LA 애국당 당대표 LA를 포함한 당직자 10명이 청와대로 가다가 총 맞아 죽어봐. 뒤집어지는 거지. 문재인이 청와대 안에 있겠어요? 못 있지. 정말 문재인의 이 주사파 패거리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 전부. 그저 어떻게 국회의원 자리 한 번 더 하냐 그거밖에 없다니까. 국회의원 더 해먹자 그 얘기밖에 안 해. 그거밖에 없어. 인간들이. 대한민국은 아까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진실한 국가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자유와 책임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자유는 누리고 싶으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또 자유는 박탈하면서 책임을 무한대로 지우게 하려는 인간들도 너무 많다. 거짓말할 자유는 있으면서 선동할 자유는 누리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벌 받는 인간들이 없다. 선동할 자유는 있으면서 선동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리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시키자고 하는 그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태극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인간들은 너무 많은데 정말 태극기를 든 그 민초들의 순수한 애국심에 책임을 지려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 탐욕밖에 없다. 애국심을 발휘해서 태극기 애국 동지들 이름을 팔아서 애국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인간들도 오로지 국회의원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 욕망밖에 없다. 정치인을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정치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 말을 번복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거짓말한 자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다.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 20대, 30대 이 정교조가 가르쳐서 키워놓은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우리 50대, 60대, 70대에 계시는 태극기 애국 동지들에 비해서 우리 어린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성장해 온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30대 어린 세대들이 책임의식은 훨씬 떨어지고 있다. 책임의식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패거리가 경제 몰락을 가져와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도 이 젊은 세대들이 분노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 문재인의 잘못된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 있다. 자유는 좋은 줄 알면서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분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